안녕하세요, 서울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 한남 오거리 쪽으로 제가 나와봤는데요. 한남동은 여러 블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유엔빌리지가 지금 제가 보이는 왼쪽에 있습니다. 고가를 넘어서서 있는 저쪽 블럭이 유엔빌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눠볼 수 있는 건 요 지금 한남 오거리에서 맞은편 리첸시아가 있는 저 뒤쪽이 한남더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지금 횡단보도 앞쪽에서 이 맞은편 쪽에는 이제 순천향 병원이 있는데요. 순천향 병원 쪽 주변으로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 쪽 그냥 라인이라고 보통은 말을 하고 있고요. 순천향 쪽의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남더힐의 맞은편 쪽에 나인원 한남이 대로변에 또 잘 잡고 있습니다. 한남더힐에서 좀 더 내려간 그래서 아래쪽에는 북한남동이라고 말하는 블럭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얏트 호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재벌가 회장님들의 큰 대저택들이 많은 리움 미술관 주변 쪽 하얏트 아래쪽에 단독 단지들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미의 관심이긴 하죠. 재개발을 진행 중인 한남 3구역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가볍게 한남동을 한 바퀴 돌면서 3구역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한남동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유엔빌리지죠. 한남동 하면 부촌, 유엔빌리지가 완전 부의 상징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그거는 뭐 이전 편에서 제가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유엔빌리지는 좀 대형 평형 위주, 한강뷰도 끼고 있고 최소한 30억대에서 요새는 30억으로도 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0억대부터 한 대략 100억 이상대까지의 이제 고급 빌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 순천향대 병원 라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빌라들이 있긴 한데 순천향대 병원 쪽은 평수 자체가 유엔빌리지랑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더 작습니다. 정말 작은 거는 뭐 전용 뭐 20평 미만 10평대도 있기는 하고요. 주력으로는 대략 한 3, 40평대 정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뷰는 뭐 한강뷰라든가 이런 뷰는 없기는 하지만 주변에 사운드 한남이라든가 상권이 가깝고 대부분 평지여서 나오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남동에 처음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 임대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순천향대 병원 쪽에 있는 빌라들은 물론 실거주 하시는 소유주분들도 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렌트, 월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주재원들 이런 분들이 한남동의 순천향 병원 쪽에 있는 빌라들에서 임대로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한남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투톱의 아파트 단지가 있죠. 한남더힐과 나인원 한남입니다. 한남동은 주로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면 진짜 뭐 지금 여기 보이네요. 한남역 앞에 있는 뭐 동원 베네스트라든가 리버탑 정도? 이것도 되게 규모가 작거든요. 아니면 저 아래쪽에 있는 거의 4구역, 3구역 뒤쪽으로 있는 한남이 스테이트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정도의 아파트여서 아파트가 메인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남동 하면 아파트로 떠오르는 거가 한남더힐과 나인원 한남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이제 100억 이하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100억대에서 한 200억대 정도. 펜트는 350억,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350억까지 거래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저 앞에 보이네요. 어느새 얘기하면서 걷다 보니 앞에 한남 3구역의 공사 현장이 아주 잘 보입니다. 철거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땅을 다지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사실 여기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빠르다고? 진짜 조용조용히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3구역에 있던 그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빌라들, 오래된 빌라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새 다 이렇게 털어서 사라졌네요. 저렇게 막 쌓여있는데 보면은 거의 쓰레기상 같은 약간 옛날에 막 난지도? 막 이런 거 같은 막 느낌도 좀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무너질까봐 막 씌워놓기도 하고 그 많았던 약간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사라지니까 뭔가 또 아쉽네요. 낮에 보면 좀 허름하긴 했지만 밤에 되게 예뻤었거든요. 밤에 야경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예뻤는데 다 헐려나가고 제일 아쉬운 건 저 언덕의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철거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산 위에 꼭대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 교회마저 헐려나가니까 뭔가 모르게 되게 좀 아쉽네요. 교회까지 사라지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언덕이 굉장히 이렇게 쭉 심했기 때문에 낮은 산 같잖아요. 이 지형을 어느 정도는 또 평탄화를 하긴 하겠지만 지형의 차이를 이용해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쪽에 하이페리온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미 이 지형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아마 제일 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저 진짜 펜트하우스라든가 높은 층에서는 저쪽으로는 반포대교나 이쪽으로 한강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는 남산까지 이렇게 두루 진짜 전형적인 배산 임수네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위치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누가 봐도 신축이구나 하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은 누가 이렇게 사서 지었느냐? BTS 슈가가 사서 지은 건물입니다. 사실 이쪽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3구역이 지금은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3구역이 다 이제 입주까지 되는 시점이 됐었을 때는 이 위치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3구역이 됐었을 때를 예상을 하고 게다가 코너 자리에 신축 건물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투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좀 내려가면 지금 저 멀리 보면 순천향 병원이 보이고 그 주변이 한남동에 먹자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상권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3구역에 다 이제 입주가 되는 완공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저쪽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상권이 이어져서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순천향 병원 앞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어지는 상권입니다. 점심 때 밥을 먹으러 오고 저녁에 술을 먹기도 하는 약속이 있으면 하는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쪽도 있고 이 뒤쪽도 이제 있어요. 롯데슈퍼 있고 이 사이로도 골목골목마다 또 음식점들이나 술집들이 있는데요. 3구역이 이 안에 저쪽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펜스를 쭉 쳐서 다 털어내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도 건물이 있었거든요. 음식점도 있고 했는데 이쪽 라인에 이제 포함이 돼서 있었던 곳들은 다 이제 헐려서 아쉽게도 가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거나 오래된 곳들은 지금 순천향병원 앞쪽이나 이 주변으로 다 지금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앞으로 와봤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남 오거리 쪽인데 이쪽은 가게라든가 음식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반면 반대쪽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물론 대로변에 사운드장난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안쪽으로는 그 이면으로는 다 빌라들이 있어요. 빌라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순천향대 병원 주변에 있는 빌라들은 전용으로는 한 평균 한 20에서 40평 사이가 이제 주력이고 금액대는 한 10억에서 30억 이하 정도로 많습니다. 금액대 분포는 이제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빌라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전면에 3구역 공사하는 게 또 보여요. 저렇게 이쪽에서도 보여서 이 순천향 대학 주변의 빌라들 중 3구역과 이쪽 라인들은 맞닿아 있습니다. 한남동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인원 한남 그 앞쪽에 부영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영부지를 사실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소송도 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한남동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게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가려면 참 남산까지 한참 걸어서 이태원 지나서 올라가야 돼서 공원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인데 맞닿아 있는 이 3구역 쪽의 일부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나마 없었던 공원이 생기면서 크진 않더라도 한남동 주민들에게는 되게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또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공사 시작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 공원의 접근성으로 좀 더 쾌적해지는 그런 걸 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3구역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3구역의 면적만 대략 한 11만 7천 평? 엄청 크죠. 뭐 만평도 아니고 11만 7천 평에 대략적으로 세대수는 약 한 6천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한남동 쪽에 완전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오는 정도니 다 지어졌을 때는 오래된 아파트 한두 동짜리만 있었던 이 지역이 다 딱 들어온다고 하면 한남동의 느낌도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인 성격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순천향대학병원의 맞은편에 있는 빌라들이 있는 끝라인 쪽인데요.
끝쪽으로 게이트 C5라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끝에 있는 라인들에 있는 빌라들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쪽에도 공원이 생기고 이게 다 정비가 된다면 가깝게 인접해 있는 이 빌라들의 가치는 훨씬 좀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좀 늘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들은 일반적인 필로티 빌라, 그냥 일반 빌라를 생각하는데 대부분 여기 지어져 있는 빌라들은 아마 2000년대 초반, 중반, 고쯤에 지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연식으로는 상당히 좀 됐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빌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빌라와는 외관이 좀 다릅니다. 좀 이국적이죠. 이렇게 테라스들도 다 있고 정원도 있고 대부분 또 올라가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거주 있었기 때문에 루프탑에도 바베큐라든가 이런 것들 정원들이 좀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후 한 5시 다 돼 가는데 되게 조용해요. 뒤쪽은 되게 조용하고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하지만 나가면 또 상권은 바로 앞에 있어서 살기는 또 되게 좋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 또 맞은편을 딱 보면 나인원 한남이 정확히 보이죠. 나인원 한남을 바로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제일 꼭대기에는 나인원 한남 펜트 하우스도 보이네요. 순천향대학병원 라인 쪽에 거의 끝쪽으로 와봤는데요. 보면은 앞쪽으로도 펜스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저 펜스 위쪽으로는 철거하는 게 있고 오른쪽에 삐죽 2개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제1기획이에요. 그 제1기획을 기점으로 해서 저 위쪽은 다 이제 이태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3구역이 저 아래쪽 한남역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태원까지 이쪽 라인으로는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서 있는 쪽의 대각선을 보게 되면 약간 갈색 건물이 보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사운드 한남인데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음식점도 있고 폴로 매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복합적인 상업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 사운드 한남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저 아래쪽에 있는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메인 상권이고 거기서 단절이 됐었는데 성당 옆으로 사운드 한남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상권이 점점 이쪽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뒤쪽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구역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이 원래는 이면에 조용한 빌라들이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있었는데 이 안쪽은 점점 지금 상업화 돼가고 있습니다. 상권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에는 르메르라든가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단독주택을 이제 임대를 해서 아예 쇼룸 매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앞에 보면 되게 큰 단독주택들이 보일 겁니다. 코너 자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지금 공사하는 게 보이는데요. 원래 여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이 건물이 무려 평당 한 2억 7천 정도의 단숨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팔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이 이면은 원래는 조용한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있었던 주거지였는데 상권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안쪽으로 계속 상업시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또 이제 이어지게 되면 뒤쪽에 있는 이 카페 거리랑도 연결이 되면서 마르디 메크레디라든가 여러 가지 패션과 관련되는 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샵들이 거기 쫙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류, 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이면으로는 이쪽은 이제 3구역과 관련돼서 여전히 주거지로 남아있지만 반대쪽은 꼼대길이라든가 그쪽까지 상권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지금 상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인원 한남의 앞쪽에 굉장히 좀 큰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는 누가 샀느냐? 바로 젠틀몬스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은 공터로 두고 있는 땅이긴 한데 나인원과 맞닿아 있고 꼼데가리송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땅을 젠틀몬스터에서 사서 거기에 뭔가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3구역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어서 되게 좀 동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확장된 상권들의 시설들을 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3구역 안에 현대백화점이 처음에 들어온다 어쩐다 해서 백화점이 들어오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무산이 된 상태고요. 다른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정해진 건 정확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천향 쪽을 쭉 지나서 이제 일로 넘어가면 이태원인데요. 이쪽 라인에서의 이제 3구역 끝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저쪽도 물론 더 있긴 하지만 이쪽 라인에서는 여기가 이제 끝이네요. 높은 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아래쪽에서 봤을 때보다 위에서 봤었을 때는 지형이 확실히 진짜 언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간 언덕 있는 지형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또 물론 평지가 아니어서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지 안은 잘 해놓겠죠.
높게 아파트들이 단차를 이용해서 지어진다면 저 꼭대기에 있는 동들 중에 라인에 따라서는 정말 동서남북이 다 시원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쪽에 맞닿아 있는 빌라들이 보이는데요. 빌라인 건지 뭘 짓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위치가 신축을 짓는 게 과연 이 3구역과 맞닿아서 봤었을 때 좋을 건지 과연 안 좋을 건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구역의 다른 쪽으로 또 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은 하이페리온이 보이고요. 바로 옆에는 한남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한남힐스테이트랑 맞닿아 있는 끝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강뷰가 아주 잘 나오는 위치잖아요. 이쪽에 제가 서 있는 자리 쪽에서는 좀 막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이페리온 사이로도 한강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지어지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로도 조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조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3구역의 여기저기 위치를 다녀보고 있는데 맞닿아 있는 데마다 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이페리온 1, 2차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오면 이쪽도 3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보이는 저기 약간 높게 올라온 건물들도 지금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3구역의 정말 반대쪽의 위치까지도 여기 이제 앞쪽에 보이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1만 7천 평 정도 되는 땅이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크네요, 정말. 네, 엄청나게 큽니다. 한남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약간 서쪽으로 이거는 바라보고 있는 동인데 이렇게 멀리는 또 한강뷰가 나올 거예요. 이 바로 앞쪽도 3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이 뷰도 좀 막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헐지 않은 원래 3구역이 저런 느낌이었는데 저런 이제 빌라들이랑 이제 다가구 주택들 막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원래 3구역도 저런 지역인데 저게 이제 4구역입니다. 저기는 아직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철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4구역이 맞닿아 있는 끝쪽으로 거의 왔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남은 압구정 재건축이 정점을 이룬다면 강북 한강변 라인에서의 쌍벽을 이루는 정점은 3구역, 4구역, 5구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구역은 대규모의 6천원 세대 정도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소를 옮겨서 2구역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3구역이 맞닿아 있는데요. 저녁이 이제 다 돼서 지금 이제 공사는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부지를 보면 아까 제가 원래 수취향 쪽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쭉 한번 걸어갔었잖아요. 제1기획 보였던 쪽으로 갔었는데 반대편으로 넘어와서도 2구역과 맞닿아 있을 만큼 진짜 부지가 큽니다. 워낙에 부지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구역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주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오다 보니까 다 공가인데 편의점 하나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진짜 철거가 다 들어간다면 진짜 저도 맨날 3, 4구역 얘기만 듣다가 실제 제가 3구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얼마나 한남 뉴타운 프로젝트가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남쪽에는 워낙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이 지역은 사실 다 이제 빌라촌이었고 오래된 동네였는데 다 이게 바뀐다면 반포, 압구정, 강남 쪽에 재건축하고 있는 저 라인과 이제 대적해서 이쪽도 완전 엄청나게 거의 신도시급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되겠구나. 정말 용산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프로젝트이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쪽은 2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한남 3구역에서도 가장 서쪽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쪽인데 서쪽에는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보강동, 동빙고동 그리고 뭐 이태원 쪽하고도 또 가깝고요. 용산공원이 서쪽에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는 물론 4구역도 있고 5구역도 있죠. 공원이 가장 가까운 건 5구역이긴 합니다만 3구역 내에서의 서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3구역, 2구역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뭐 오래된 동네고 낡았으니 당연히 또 이제 새로 더 멋지게 바뀌고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좋아져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우사단길도 그렇고 골목골목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라는 거가 뭔가 서울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추억 속으로 역사의 뒤안 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와 인프라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좀 아쉽다, 사라지는 이런 추억으로 넘어가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산남 3구역을 중심으로 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번 쭉 다녀봤는데요. 뉴스나 기사에서 접했을 때 한남 3구역은 굉장히 크다. 6,000세대 대단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래 뭐 11만 7천 평 크지. 큰 땅이야. 랜드마크가 될 거야.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사무실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한번 쭉 걸어보니 한남 용산의 대장의 단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쪽은 한남 뉴타운의 끝이죠. 여기가 시작점인 거고 3구역의 서쪽 끝은 2구역, 4구역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역은 동쪽과 서쪽이 접해 있는 면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텐데요. 철거를 다 끝내고 올해 내로 착공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 입주하는 준공 시점은 20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4년 정도? 그보다 또 뭐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4구역, 5구역도 함께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지를 앞으로도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